자, 여러분들 파트 2 맘마 시간입니다. 우리 무럭무럭 잘하셔야죠. 같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의 단위는 기본량을 통해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부피를 어떻게 표현하죠? 세제곱미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질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킬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밀도를 표현할 때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량에는 7개가 있는데 아직도 이걸 못 쓰는 학생이 있진 않겠죠. 정말 우리 그러지 맙시다. 기본적으로 길이, 시간, 그리고 질량, 온도, 그리고 광도, 그리고 물질량 이렇게 있고 나머지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전류가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편하게 다 7개 정리하시고 당연히 얘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기호죠. 기호도 다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길이는 미터, 시간은 세크, 질량은 킬로그램, 온도는 켈빈, 광도는 칸델라, 물질량은 몰, 전류는 암페어. 당연히 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보죠. 단위의 접두어로 메가는 10의 거듭제곱으로 메가 같은 경우는 키로 다음에 메가였죠. 메가가 그래서 키로가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6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노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강조를 했으니까 알겠죠.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 됩니다. 다시 쓰면 10의 9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단위의 접두어로 기가는 10의 거듭제곱으로 기가 같은 경우는 메가보다 1000이 더 곱해진 것이죠. 그래서 10의 9제곱이 됩니다. 피코는 어떻게 되죠? 나노보다도 1000분의 1이 작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10의 마이너스 12제곱, 10의 12제곱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압력의 단위인데 이 압력의 단위, 우리 압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냥 지식인으로서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상식이라는 영역도 있지만 좀 지식인으로서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이 압력 P라는 것은 일단 A분의 F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A 같은 경우가 단면적이고요. F는 뭐예요? 힘이 될 겁니다. 자, 힘의 단위는 뭐였죠?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었습니다. 앞에서도 강조를 했으니까 이걸 기억해 주시고 단면적 같은 경우는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학적 용어를 그대로 이용하면 세크 제곱분의 1 곱하기 미터 제곱분의 1이 돼서 다시 정리하면 킬로그램 곱하기가 안 되네요. 그냥 퍼 바로 가고 미터 곱하기 세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량을 통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편하게 미터 곱하기 세크 제곱이네요.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린 그것을 무엇으로, 더 중요한 단위는 뭐예요? 이거 파스칼이죠. 우리 파스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죠. 무엇은 물체가 차지하는 3차원의 공간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표현이죠. 뭐가 되겠습니까? 얘를 부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단위는 세제곱미터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7번 보죠. 기본량과 유도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기본량과 유도량은 단위 없이 숫자로만, 그럴 리가 없죠. 둘 다 단위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힘은 유도량으로 기본량을 조합해서 유도할 수 있다. 아이고, 엄청 강조했죠.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여기에는 각각의 기본량 단위가 있으니까 우리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1번이 맞는 내용이죠. 나타낼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려니 하세요. 자, 3번 보죠. 광도는 기본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우리 칸델라로 기본량이 됩니다. 4번 보죠. 기본량인 전류의 기본 단위는 암페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류가 단위가 암페어인 것도 강조를 했었고 그게 기본량이라는 것도 우리 산부인과에서도 꾸준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요것이 틀렸죠. 온도는 기본량으로 기본 단위는 뭐라고요? 이 섭씨가 아닌 켈빈입니다. 우리 절대 온도라는 표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273켈빈은 섭씨 0도임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됐던 단위 큐빗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죠. 큐빗의 크기는 파라오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에 손바닥에 폭을 더해 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
큐빗은 고대 이집트의 측정 표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측정 표준이었습니다. 큐빗은 기본전 중에서 길이의 단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길이의 단위인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큐빗만을 이용해서 돌의 부피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큐빗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의 길이의 단위였습니다. 자, 그 길이의 단위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이를 세제곱을 하게 되면 무엇이 되는 거? 부피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귿 역시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모르프 나비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건데 이 모르프 나비 날개는 파랗게 보이는데 실제로 날개에는 파란색 색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날개 표면의 독특한 구조가 파란색 빛만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파랗게만 보인다라는 거죠. 자, 우리 모르프 나비 그냥 한번 생긴 것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들 그냥 보실 수 있죠. 얘가 보기에는 파란색인데 실제로 나비에 이제 확대시켜서 보면 거기에는 파란색 색깔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개의 구조 때문에 파란색 빛만 보이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신다면 자, 우리 기억부터 보도록 하죠. 파랗게 보이는 현상은 거시색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인간의 감각으로 관측하는 건 파란색이기 때문에 거시색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날개 표면의 독특한 구조를 탐구할 때는 미시세계 탐구 방법을 적용한다.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깊숙한 곳, 거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미시세계 탐구의 방법을 적용해야 되겠네요. 돋보기를 통해서 날개 표면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돋보기로 관측할 수 있는 수준의 날개 표면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미시세계 탐구 방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디귿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될 것이고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규모의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인간의 경험 범위가 확장된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 틀린 것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 물론 정확하진 않는 것뿐이죠. 하지만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그 노력 중에 일부였나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볼게요.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관찰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측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밀한 측정에 대한 얘기죠. 시간과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으로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2번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3번은 그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넓은 영역에서 우리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에 대한 정확한 측정인 것이죠. 자,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구와 달 사이 거리,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정확한 공간의 측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멀리 있는 천체 나이와 거리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건 역시도 우리가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하나의 발걸음이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자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원자시계는 원자의 질량 변화에 따라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아니죠. 우리 무엇을 이용한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강조한 무엇입니까? 이 세슘 원자의 진동수입니다. 자, 그리고 세슘과 루비딘과 같은 특정 원소의 전자기파 방출 주기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지금 이 전자기파 방출이 결국 빛의 진동수입니다. 그곳을 빠져나온 빛의 진동수가 되는 것이고 루비딘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요 정도는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원소 주기율표의 1쪽에 있는 애들이죠. 수소를 제외한 리튬, 나트륨, 칼륨,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루비디움과 세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주기적인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기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이죠. 루비디움과 세슘은 추가적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보통 이런 상황 속에서 루비디움은 얘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게 만들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약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디테일해서 일단 세슘은 맞아. 하지만 이 루비디움 너무 불편하다. 이건 무조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 루비디움을 제외하면 누가 봐도 다 맞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르비딤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 문제 이렇게 치사하게 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은 맞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자, 3번 보죠. 원자시계는 태양의 운동을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 이거 옛날 얘기죠. 원자시계는 기계식. 에헤이, 원자시계가 가장 정밀한 대장시계입니다. 그리고 원자시계는 화학 반응 속도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빛의 진동수, 그 원자를 빠져나오는 빛의 진동수를 이용한 것이고, 그걸 좀 유식하게 특정 원소의 전자기파 방출주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하죠. 기본량과 유도량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자, 기본량은 직접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본량은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빛의 속도를 통한 측정. 1m라는 길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1초라는 것도 세슘 원자를 통해서 측정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 기억은 맞는 내용이죠. 유도량은 기본량을 통해 도출되는 물리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아주 중요한 맞는 표현이 됩니다. 질량과 밀도는 기본량에 속하며 부피와 넓이는 유도량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질량은 뭐예요? 킬로그램으로 기본량입니다. 밀도는 그렇지 않죠. 밀도는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유도량입니다. 그리고 부피와 넓이는 유도량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부피는 세제곱미터, 넓이는 제곱미터인 것을 알면 우리는 길이를 통해 만들어진 유도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물리량의 종류와 국제 단위계에 따른 단위에 대한 표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는 것이고, 자, 일단 길이는 기본량과 유도량 중에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길이는 기본량이 되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기본량. 그리고 단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터가 되겠죠. 이런 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죠. 시간은 당연히 기본량이 될 겁니다. 단위는 초세크가 되겠죠. 전류 역시도 아주 중요한 기본량이 되고, 이것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부릅니다. 넓이 같은 경우는 무엇이 되죠? 얘는 유도량이 됩니다. 유도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죠? 넓이 같은 거,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죠. 길이 곱하기 길이입니다. 미터 곱하기 미터라서 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밀도죠. 밀도도 이제 이 정도 밀도에 대해서 강조했으면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되죠? 부피분의 질량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도량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하죠? 부피 같은 경우는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고,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파트 2 만만까지 끝났습니다. 과학의 기초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과학의 기초 실력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은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렵게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우리 이제는 과학의 기초 충분히 잘하는 과학둥이로서 남길 바라며, 이제 우리는 비단원 측정과 표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